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지지를 받은 김기현 후보가 과반 득표로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당원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약 40%대지요. 최고위원까지 친윤계가 싹쓸이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당정일체를 이루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 첫 번째 과제는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겠죠. 총선은 국민의힘 당원들만 투표하는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장렬하게 싸우고 돌아온 천하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먼저 소개할까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장렬하게 싸우고 돌아온 천하람 후보, 어서 오십시오. 네,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시사 1번지 민심만 보면 제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네. 90%로 당선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밀었는데 송구합니다. 15%도 안 나오고 말이야. 예, 0.02가 모자랐습니다. 아무튼 애쓰셨어요. 아유. 장렬하게 이렇게 할 때 되게 이제 전사했다 그럴 때 쓰는데, 또 장렬이 또 꼭 전사할 때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장렬이라는 뜻이 윤희석 대변인 뭐죠? 의기가 굳고 예. 뭐 세다 뭐 그런 거죠. 예. 장렬하게 싸웠다고 평가하시죠? 아, 예. 열심히 충분히 싸웠죠. 평가 받을 만합니다. 네. 아주 그냥 뭐 교만한 그런 말투와 표정으로 이렇게 제가요? 예, 좀 더 겸손하세요. 이긴 쪽은 좀 원래 이 표정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원래 이 어제 표정이었어요. 전당대회장에서도 발표 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야, 하람아, 좀 살살 좀 하지 그러냐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하라마라고는 안 해요. 저는 존댓말합니다. 예. 협박까지 했어. 아니, 김기현 대표의 후보 공보총괄본부장, 예. 총괄 공보본부장, 공보총괄본부장. 공보총괄본부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강동갑. 장렬하게 싸우고 돌아온 우리 천하람 후보한테 더 뜨거운 박수를. 69,122표. 네. 이준석 비공식 저 대변인. 저는 공식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었습니다. 아, 그래요? 비공식 대변인 같던데? 셋다 이름 있네. 아니에요. 자, 우리 천하람 후보 환영하는 글 좀 몇 개 읽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EREW님, 천하람 잘했어. 으짜님, 천하람 화이팅, 힘내시고 새로운 도전 부탁합니다. 마세로이님, 절대 포기하지 마라 천하람. 허보현님, 천서방 고생했네. 순천 빨리 와. 장모가 닭 잡아서 기다리고 있네. 처가가 순천이에요? 장모님이 순천에 계시죠. 순천에 계십니까? 네. 잘 하시는 분이네. 순천도 가셔야죠. 가야죠. 예. 주말에 바로 갑니다. 진실추구님, 천서방 수고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예. 천하람 후보 고생했소. 볼프강님. 임금님 기획캔디님은 천하람은 첫 술에 배부르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 이번에 좀 빠졌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몇 킬로나 빠졌어요? 저 한 7kg 정도? 네. 그래도 그 포스터 선거 벽보에 나온 얼굴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더 빼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뒷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만큼 뺄 정도로 더 뛰었어야지. 이제 근데 안철수 그거는 후보를 이기는 너무 건데. 네. 갸름해가지고 지금이 더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 어떤 부분이 이번 선거 치를 때 제일 힘드셨나요? 사실은 타격감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기현 후보를 열심히 공격하고 또 저희 천하용 팀에서 장해찬 후보도 열심히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후보 이름은 김기현 뭐 이제 대표님이고 장해찬 최고위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두 분을 보고 찍는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뭐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좀 생각보다 이게 공격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국민들이 신뢰하시기에는 제가 쌓아놓은 어떤 정치적인 그 깊이가 얕다.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발신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저라는 어떤 정치인을 믿으실 수 있어야 그 메시지가 더 울림이
크게 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아직 신뢰를 쌓을 만한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막판에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래도 그 세월의 깊이, 그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에서 제가 좀 밀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또 그게 이제 경륜이고 경력인데 본인도 그 점은 인정하시잖아요. 이게 네, 정치 맞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뤄낸 성취 특별히 없으니까 예. 천하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기에는 아직은 좀 일렀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가 좀 더 보여야 되는데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나치게 나서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했고, 뭐 장성철 소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평론가분들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서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저도 중반 이후에는 제 색깔을 찾으려고 예를 들면 대전에서 우리가 제3노조 역할을 해야 된다거나 강원에서 우리가 어떤 빨갱이 색깔론 이제 이런 거는 버리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좀 더 유연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사실 저도 내면서 차별화도 많이 시도하고 나름대로 저의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 어떤 전달되는 강도가 저나 뭐 이준석 대표가 기대했던 것만큼은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엄석대 얘기 나왔을 때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 독단적인 생각인가요? 아니면 천하용인이 다 함께 얘기를 했던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 대표가 이제 저기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저희 팀과도 어느 정도는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할 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저와 이준석 대표는 선의의 경쟁 겸 협력 관계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탓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을 뚫고 나오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이번 선거에서 조금 이준석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되도록 하는 어떤 한계점이었고, 다만 저는 제 스스로 나름대로 뭐랄까요, 떳떳하다면 떳떳한 게 정치적인 서사가 많이 쌓여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심 1위 후보라는 타이틀이 이번 선거에는 뭐 반영은 안 됐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라는 걸출한 대선 후보를 넘어서 민심 1위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당내 선거지만 15% 가까운 득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한 점 후회 없이 싸웠다고 평가하십니까? 초반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짧았고 좀 급하게 뛰어들다 보니까 저도 평정심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았고, 갑자기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을 대신한다, 내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그 개혁 보수 세력을 제가 갑자기 이끈다라는 거에 있어서 저도 중압감을 사실 많이 느꼈었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건 그런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연설회나 토론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양강 구도를 좀 만들고 들어갔다면은 제가 내놓는 메시지의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졌을 텐데, 가뜩이나 윤심 후보가 사실상 이기지 않겠느냐, 어대연 구도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3중 내지는 뭐 2약 구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가지는 파괴력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뭐 그거는 결국은 제가 빨리 시작하지 못한 저의 탓이죠.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네. 선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미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네. 마지막에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네, 저한테도 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제 대통령실의 이 선거 개입 문제가 도를 넘었다.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 전에 이걸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누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안철수 후보 캠프에 저와 매우 가까운 분이 예.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했지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가 선거 거의 끝나가는
부분에서 목리를 부리는 거나 아니면 불복하는 어떤 형태로 비칠 수 있다고 봤고 저는 그때만 해도 결선을 간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선에서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표심도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고소고발전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그렇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선을 갔다면 완전히 좀 다른 풍경이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대를 했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 지지층도 쉽사리 김기현 후보 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반김 연대 같은 것들이 좀 마련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보고 결선을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왕 뭐 표를 의식한 연대라고 한다면은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날 뭐 투표가 다 끝나는 네. 마당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노리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건데 강하게 할 거였다면 모바일 투표가 끝나기 전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좀 타이밍상 안 맞다. 뭐 저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두 후보가 그러니까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그때 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문제를 삼겠다라고 하는데 할 것 같습니까? 아마 안 하시지 아.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는 뭐 정리가 된 수준이고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윤희석 대변인 혹시 김기현 후보는 그 지난번에 법적 조치 얘기했는데 할까요? 본인에 대한 수사 의뢰한 거 외에는 예, 네, 하는 게 없고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이제 연포탕으로 가는 겁니까? 아 물론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우리 패널들한테도 좀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제 뭐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지도부가 낙선한 분들과 조만간 만날 예정이냐.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계 대리인들 이런 분들 빼고는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천하람 후보는 안 부를 생각이냐. 그랬더니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엄석대 권력을 틈타서 대리인으로 나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먼저다. 반성하지 않는 한 함께 말을 섞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누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지는 뭐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저를 억지로 뭐 포용하거나 뭐 저와 연포탕을 같이 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천하용인 팀을 지지하셨던 당원을 배제하면서 과연 당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저는 저를 지지하셨던 당원분들이 특히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개혁 성향의 당원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망정 이걸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저는 특히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연대 포용을 강조하고 있는 타이밍에서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와 천하용인 팀을 공격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대리인이다, 뭐 아바타다 공격합니다만은 저희가 정말로 당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냥 대리인에 불과했다면 15% 가까운 우리 당원들이 사실상 정치 신인에 가까웠던 저에게 귀중한 한 표를 과연 행사하셨을 것인가. 그리고 이기인 후보도 사실상 중앙 정치에 이번에 대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18% 가까운 득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천하람 안철수의 득표를 합쳤을 때 특히 황교안 후보 득표까지 합쳤을 때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우리 당이 일방 독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셨다. 저는 그 메시지를 우리 지도부에서도 잘 받아들여서 성공적인 지도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번 천하람 후보가 얻은 14.98% 가운데 몇 퍼센트 정도가 이준석 대표 몫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뭐 구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쌓아놓은 특히 당원 가입을 하라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던 토대 위에서 제가 성과를 냈던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뭐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은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기가 전혀 없었다거나 매력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 저는 이 성과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나 내보낸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뿌듯하게 저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렇게 모질게 얘기를 했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든 본인이 인터뷰 한 번이라도 더 해야 하고 한 글자라도 기사에 더 나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4명의 후보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천하용인이라는 4 후보에게 패착이 됐던 것 같다. 마음 잘 추스르신 다음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나가야 될 동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조수진 최고나 이 장해찬 최고의 이준석계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앞으로 새로운 지도 체제 하에서 이준석계에 대한 상당한 어떤 공격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예상이 되는데 혹시 천하람 후보가 그 공간에서 할 만한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한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버려라라고 하는 어떤 회유 시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 밤부터 뭐 의원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와 저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어떤 뭐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갖고 있는 재능의 면에서도 저는 공격의 이준석과 안정감의 천하람은 굉장히 좋은 듀오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저는 사실은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숫자가 적고 세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천하람 이준석이 사실은 개혁 진영의 쌍두마차가 되는 어떤 형태를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와 이준석 대표를 갈라치려는 시도는 잘 통하지 않을 거다. 뭐 벌써부터 저한테 무슨 자리를 줘가지고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 개혁 세력 갈라먹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김유정 의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맨정신 후보 잘 싸웠고요. 저는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그 단어여서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근데 이제 천하용인 후보들이 얻었던 득표 수를 다 합산을 해보면 최고위원은 뭐 1인 2표긴 합니다만은 35만에서 6만 표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표는 국민의힘이 살아있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이 전대판에 이렇게 뛰어들지 않았다면 아마 이 정도 그 흥행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뭐 그냥 뜻한 대로 그냥 흘러갔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온 우주가 기운을 다 모아서 밀었어도 53%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후보 당시 이제 경선했을 때 얻은 표가 57%잖아요. 나머지 빠지는 표는 김기현 후보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 그 역량이 그 정도다. 여러 가지 땅 투기 의혹부터 해서. 그래서 저는 1차에서 뭐 잘 결판 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 후보가 얻은 표마저도 얻지 못하는 김기현 후보의 그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천하용인에서 조금 많이 그 보완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윤희석 대변인이 안절부절 못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것 이상으로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나의 세력을 대변한다라는 거에서 많은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맨정신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온 우주가 돕다시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하게 되면 그게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그 본인을 이렇게 지원한 수많은 우리 당의 이제 주류 세력의 실패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선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워낙 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향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또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리라고 저도 뭐
기원합니다. 저도 한마디. 예. 사실은 뭐 천 변호사랑 뭐 방송도 오래 하니까 많이 하니까 이제 준비 기간이 되게 짧았던 건 맞아요. 이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천 변호사도 어찌 보면 이제 그 순천에서 선거는 해봤지만 이 전국 규모 선거는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런 면들이 보면 뭐 연설이라든지 하나는 이게 전국 선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컷오프 통과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고 온 건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천하람 봤을 때는 이준석이 유승민을 뛰어넘는 거는 10년도 더 걸렸어요. 본인이 대표되면서야 저는 극복했다 봅니다. 왜냐하면 영입 과정에서부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천하람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가 뭐 끌고 온 사람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어쨌든 달아온 사람이잖아요. 이번은 제가 보기에 도움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번 다음번 정도는 아마 이준석과는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봐요. 본인 스스로의 그 정도 영향도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경험과 좋은 그 내력을 쌓았고 전국적인 정치인이 된 거잖아요, 당내에서.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저도 싫어요. 저도 지금 당신 젊으니까 이 얘기를 10년째 듣고 있어서 아직 젊으니까 이 얘기를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 당장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당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제가 천 변호사한테 항상 이제 오가면서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해요. 좀 주변의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없는 모습이거든요. 민주당이 사실은 컷오프 제도가 이게 중앙이 거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어쨌든 컷오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2위냐 3위냐 결선 가냐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걸 한 10년 걸렸는데, 저는 천 변호사는 그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조금 더 세력화는 필요한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질문을 기대했는데 다 위로잔치하고 계세요. 질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예. 네. 장성철 소장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까 내가 물어본 건데. 사실은 정치인은 자기 확신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저도 한 중반 정도까지는 내가 당대표를 하면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의심을 하면은 보시는 대중은 그걸 훨씬 더 잘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반을 넘어오면서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다른 후보들보다는 내가 하는 게 낫겠는데? 약간 그런 좀 자신감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여유나 위트를 좀 못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인데 구도 자체가 제가 너무 빡센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어요. 윤핵관을 퇴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윤핵관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웃으면서 여유 있게 이분들 웃으면서 보내드려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그런 구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자기 확신이나 자기 본 모습이 좀 뒤늦게 너무 나왔던 예.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어요? 네. 네. 그냥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천하용인이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너무 흥미로웠고, 저희가 제 3자적인 관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즐겁게 지켜볼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보수파 정당에 정말 미래의 인재들로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길 바라고, 저는 항상 끝까지 응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전파 낭비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저는 감사한데. 아니 네. 이제 제일 듣고 싶은 사람 앞에 딱 있는데 뭐 장성철 소장이 그동안에 여러 응원하셨죠. 시사 프로그램에서 천하람 후보 응원 많이 했지요. 네. 김기현 캠프 입장에서 제가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였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들지. 아니,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좀 그 예를 들어 울산 땅 같은 경우에 너무 세게 단어 선택이 공격할 수는 있는데 기성 정치인과 다르지 않았다. 이름 가리고 보면 똑같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봤습니다. 그건 선거니까 그러리라고 보는데.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게 저 딜레마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짧게 얘기하면은 좋은 이미지를 쌓는 거를 목표로 해라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예를 들면 미래형 화두를 던지고 뭐 정치 개혁이나 뭐 청년 정치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로 당선을 목표로 기성 정치인과 또 다르지 않더라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어떤 큰 두 개의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결선 가서 이기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조금 뭐 똑같은 진흙탕 싸움을 한 거 아니냐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여러 행보를 통해 가지고 또 좋은 비전이나 뭐 새로운 모습 꾸준히 보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가짐하고 이 정도만 해도 너 잘한 거야라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정도도 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새롭게 국민의힘을 이끌고 갈 텐데 화합을 일성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대표한테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고 싶나요? 저는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이준석 천하람이 꼴 보기 싫은 분들은 저는 간단합니다. 천하람보다 정치를 잘하시면 됩니다. 천하람보다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와 정책을 내놓는다면은 저는 천하람 지지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지지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저는 제 지지층 다 뺏겨도 상관없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 저희 당의 정말 개혁 성향의 당원들까지 다 납득할 수 있고 잘한다라고 박수 칠 수 있도록 당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이끌어 가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최대 쟁점도 결국은 이제 공천권을 가진 대표, 그게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방적인 용산 공천이 될 거냐 아니면 시스템 공천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싸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걱정은 지금도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역구가 좀 안전한 편이라서 괜찮습니다만은 당내에서 저는 벌써부터 뭐 이준석한테 공천을 주느니 안 주느니 뭐 이준석을 품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자체가 전 좀 안 맞다. 이준석이든 누구든 공정한 어떤 룰에 따라서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봅시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천하람 후보 만나봤습니다. 15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